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코리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상근입니다. 오늘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활용한 수업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 그 이름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는 일반 사람들은 그 구글의 G 스위치라는 서비스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는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구글의 G 스위치 서비스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와 흡사한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두 가지 서비스 모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다양한 도구 그리고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작업하는 내용들을 열어볼 수 있고 또 열어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서 다른 공간,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는 원래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와 함께 몇 가지 앱들의 업데이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서비스의 그 기본 개념은 그 온라인, 그러니까 웹 서비스와 함께 PC 그리고 모바일용 앱까지 함께 적용이 되어서 모바일이든 또는 PC든 아니면 웹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디바이스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와의 호환성이 그 MS 서비스이기 때문에 뛰어난 점들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팀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와 잘 맞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 팀즈에 관련된 수업 사례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팀즈에 대한 내용은 오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드라이브 및 원노트와의 그 연계성 또 편리성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또 웹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서 제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기존의 오피스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기존에 저희가 설치형 오피스 2019, 2016 같은 설치형 오피스와는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는 월간 또는 연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교육청마다 약간의 계약 관계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원드라이브 공간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PC에 파워포인트나 다양한 오피스들을 설치하실 수도 있고 또 윈도우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계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계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office.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무료 계정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오피스 버전의 등록이라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저희가 무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드는 무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이 학교가 신청을 하실 때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만든 그 서비스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성하는 계정은 이곳에서 직접 만드시는 계정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그 계정 자체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피스 365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오픈을 하시고
그곳에서 계정을 만드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office.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계정을 입력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화면과 함께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제공되는 많은 앱들이 저희가 MS365 서비스에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더 많은 서비스는 여기 점점점을 클릭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앱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앱들을 보았을 때 폼즈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웨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온라인 수업의 상당수의 양을 이 폼즈라는 서비스 그리고 스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폼즈라는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온라인 설문 도구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업체에서도 이 설문 양식 그리고 설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도 폼즈라는 서비스가 설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스웨이는 웹 프리젠테이션 도구입니다. 웹에서 누구나 손쉽게 스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특성들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즈를 사용할 때는 office.com에 로그인을 하시고 폼즈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폼즈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네 양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양식 중에 세 양식이 있고 세 퀴즈가 있는데 세 양식이라는 것은 설문이고요. 세 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이 설문과 퀴즈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마 선생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 세 양식이라는 것, 즉 설문은 답이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들이겠고요. 세 퀴즈라는 것은 답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 정해진 답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그 평가를 위한 도구라면 이 퀴즈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을 한다던가 답이 없는 것들을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세 양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내용 중에 학생들에게 답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세 양식보다는 세 퀴즈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 퀴즈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제목 없는 퀴즈라는 부분이 바로 퀴즈의 제목을 적는 곳입니다. 이곳에 원하시는 퀴즈의 제목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것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제목을 적어볼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들다가 중간중간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라는 것이 있죠. 이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서 중간중간 바로 저희가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발달 부분, 저희가 방금 적은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새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저희에게 필요한 카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카드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 항목이겠죠. 선택 항목은 말 그대로 그 객관식 퀴즈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미디어도 저희가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서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썼고요. 이곳에 영상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추가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를 삽입하는 버튼이 있어서 이 미디어 삽입 버튼을 클릭하고 비디오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넣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스트림이라는 MS365 서비스의 주소를 가져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면 이 유튜브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의 링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볼 때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처럼 보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 물음과 또는 이 영상과 관계된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옵션을 적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보기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서 내려갈 때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값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원한다면 여기서 미리 답을 체크를 해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중복 답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의 답들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점수를 입력을 할 수도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20점이라고 점수를 입력을 해두면 전체 점수가 20점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해당 문항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이 총점이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퀴즈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설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이용하는 즉 객관식 또는 주관식과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섹션과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섹션 역시 이미지나 비디오를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에 주소를 입력을 하고 넘기면 이렇게 미래의 도시라고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원하는 대로 톡톡 클릭만 하면서 넘어가면 쉽게 학습지의 형태의 수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을 학생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진 것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마음에 든다면 이제 이 학습지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공유할 때는 크게 나누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 폼즈 안에 있는 공유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팀즈 기반에서 폼즈의 이 서비스들을,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아직 팀즈를 잘 사용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공유 버튼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옵션을 잘 선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 누구나 응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로그인을 한 조직 사용자, 즉 저와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음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응답을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지 앞쪽에 학생들의 이름을 적는 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클릭을 해서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을 선택을 하고요. 대신 학생들 모두, 교사 모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즈를 사용을 할 때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을 할 때의 장점은 이 학생, 어떤 학생이 응답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을 저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이라고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복사라고 있죠. 요 복사가 바로 저희가 방금 만든 요 내용의 그 링크 주소를 만드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접속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와도 되고요. 단축 주소를 선생님들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 아마 카카오톡 같은 걸로 묶어 놓으셨겠죠. 그런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링크를 클릭하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력을 했더니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뜨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모두 로그인, 학교에서 만들어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학습지, 수업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원한다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영상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적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떤 학생이 제출했는지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요.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기가 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체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실제 저희의 수업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폼즈를 기반으로 수업을 작성해서 보내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수업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차시당 필요한 대로 수업 내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두 그룹으로 묶여 있고요. 이 그룹 안에서 해당 그룹, 그러니까 저희는 팀즈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그룹 안에서 학생들의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365 서비스를 조금 잘 꾸며 놓으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학생들의 그 활동 내역들을 그룹 안에서 각 차시별로 원하는 대로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업한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주차 적정기술의 사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제목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영상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들의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학습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실제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 어떤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MS365 서비스가 좋은 점이요. 이 위에 보시면 휴대폰에서 볼 때, 사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학생들이 PC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접속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할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미리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 찍어놓은 오늘은 영상들. 적정기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차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적정기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적정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 배경에 학생들이 작업한 활동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봐야 할 자료들을 제 얼굴 뒤쪽에 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좀 보기 편리하도록, 아무래도 그 교사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 얼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의 그 피드백을 받았던,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제게 답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내용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 피드백을 받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 아이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였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특별한 영상도 제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필터를 아래보다는 이렇게 한번 분해해보는 그런 장면들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들을 제시를 하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어떤 그 알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받아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답변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제시한 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수업을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을 평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질문과 응답란, 이곳에서 모두 파악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학생들 개개인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런 답변을 검토하는 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검토를 클릭하면 어떤 학생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학생들이 답한 답을 제가 읽어보고 그 답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내용을 적고 제가 그에 대해서 필요한 피드백이 있다면 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런 형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폼즈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학생들의 답들을 응답들을 몰아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객관식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잘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의 사례를 조금 더 그러니까 학생들의 답변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폼즈 같은 경우에는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응답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정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수업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양식을 만들고요,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을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서식 파일로 공유를 클릭해서 다른 선생님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받은 사람은 이 제가 만든 내용을 기본으로 다시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폼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설문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즉 공동 작업을 위해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함께 보기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편집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만든 링크를 복사해서 제가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한다면 이 링크에 접속을 한 사람은 마찬가지 저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이 질문의 내용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업한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이상이 함께 그 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교과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협업이 가능한, 선생님들끼리의 협업이 가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학생이 어떤 설문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는 설문지를 만든다라고 할 때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 공동작업을 위한 공유란을 통해서 함께 이 폼즈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설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안에 있는 폼즈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보신 것처럼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요, 새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업로드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파일을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체육 선생님은 홈 트레이닝을 할 때 학생들이 홈 트레이닝을 한 영상을 이곳에 첨부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제시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학생들이 어떤 노트 필기를 했다면 노트 필기한 사진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과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컴퓨터의 제작물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의 산출물을 이곳에 또한 업로드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또 다양한 결과물들을 선생님께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의 이 폼즈가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제시형 수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웨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스웨이라는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웨이를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앱에서 스웨이를 찾아서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네, 스웨이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여기서 샘 빈 스웨이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PDF나 또는 PPT 기반의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식 파일, 즉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 서식 파일을 누르면 더 많은 템플릿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웨이라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요. 특히 앞에 폼즈라는 서비스는 다른 설문 도구들을 많이 이용을 해보셨겠지만 이 스웨이는 비슷한 서비스를 선생님들께서 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템플릿을 먼저 클릭을 해서 이것이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DIY 프로젝트라는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템플릿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이 열리고요. 여기서 이 스웨이 편집 시작을 누르면 이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바로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템플릿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생 버튼이 있죠. 제가 재생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휠을 굴리면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상에서 학생들이 또는 교사가 쉽게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웨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스웨이라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웹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쉽도록 도와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PPT를 넘기는 것처럼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로바로 넘겨가면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가 굉장해 보이는 서비스죠.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것과 유사한 페이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새 빈 스웨이가 있죠. 이 새 빈 스웨이를 클릭을 해서 바로 스웨이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웨이는 웹 프레젠테이션 도구잖아요. 근데 웹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도구 하면 보통 MS의 파워포인트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 오프라인에서 발표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 감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오류를 겪기도 합니다. 물론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없겠죠. 이 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간소화시킨 정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자원이 있다면 그런 자원들을 톡톡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쉽게 웹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저의 수업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스웨이는 제목을 지정하는 란이 있죠. 이곳에 바로 제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박의 역사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선박의 역사고요. 만약 저희가 보는 이 페이지에 선박의 역사라는 곳 뒤에 조금 배경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경을 클릭하면 바로 그 배경에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플리커 또는 빙 이미지 다양한 곳 또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저는 빙의 이미지를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박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박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선박으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뜨는 거죠. 자, 다양한 선박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원하시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죠. 추가를 클릭해서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을 넣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배경을 넣은 건지 어떤 건지 조금 구분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돼요. 자, 재생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별것 하지도 않았는데 이 글씨, 선박의 역사라는 글씨 뒤쪽으로 배경, 선박 배경을 멋지게 넣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저희가 미리 보기를 했다면 편집 화면으로 돌아갈 때 편집을 클릭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저희가 그럴싸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곳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제목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목에 원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원시시대 선박이라는 것을 넣고요. 이 원시시대 선박과 관계된 그 텍스트를 넣어주고 싶으실 때는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텍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원하는 텍스트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글머리 기호를 넣을 수도 있고 번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목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탈리안체로 주목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네,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선박의 역사 아래쪽에 이렇게 원시시대 선박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여기에 화면을 조금 더 키워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큰 글씨로 다시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제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웹 반응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정렬을 해보면 그 페이지에 맞게 다시 보기 좋도록 페이지가 정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편집 버튼을 누르고 이곳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해봤고요.
원시시대 선박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몇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필요한 이미지만 3개 정도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하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그룹으로 묶어서요. 스택이라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고 나서 다시 재생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저희가 넣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기 좋게 넣어주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넘어가는, 마치 저희가 사진첩을 넘기는 것처럼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또다시 여기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원하는 카드를 새로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선박이라고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미디어를 클릭을 하고 비디오를 클릭을 하면 저희가 유튜브의 영상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선박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영상들이 뜨죠. 그 중에 어떤 관계된 영상이라고 관계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클릭하고 추가를 하는 것으로 쉽게 영상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의 클릭과 그 다음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근사한 형태의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이 읽을 거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디자인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로, 가로, 또 슬라이드 형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세로 형태로 보던 것을 이렇게 가로를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수 있는, 또 슬라이드 형식으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디자인을 원하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은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맞춰서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매뉴얼을 확인해야 될 때 매뉴얼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와 그리고 영상, 보이시는 영상이죠. 이렇게 영상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미리 보고 오면 좋을 만한 그런 매뉴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영상과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 이런 매뉴얼을 보고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 클릭해서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이는 학생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기 공유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요. 스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군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용자나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고 링크를 갖고 있는 저와 함께 같은 도메인을 쓰는 조직, 저희 학교 조직 사용자들을 쓸 수 있고 아니면 로그인 없이 링크를 가진 모든 사용자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처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싶으면 링크를 가진 조직 내 사용자를 클릭을 하고 사용자를 초대할 때 편집이라는 권한을 줘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로그인만 하게 되면 이 문서를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이 문서 하나에 접속을 해서 자기들이 발표할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집어넣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원하는 웹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건 저희 아이들 중에 웹툰반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스웨이를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만 던져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웹툰을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 링크에 접속을 해서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이들이 함께 작업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 문서에 접속을 해서 미리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들을 함께 등록을 해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는 사람이 클릭을 한다면 이렇게 크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웹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스웨이입니다.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함께 그 작업이 가능한, 공동 작업이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도 웹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다양한 앱들이 이곳에 존재하니까 한번 접속을 해보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만족감이 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도 바로 웹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클릭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웹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